770페이지 기출문제부터 올 차례죠? 네. 자, 여러분 고개 드시고 반갑습니다. 네, 오늘은 자 기출문제집 그 770페이지 여기부터 먼저 문제를 풀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우리 양도세 배우고 다 배웠어요. 양도세. 그래서 배우고 기출문제집 풀 차례입니다. 여러분들 문제집 770페이지 펴놓으시고 지난 시간에 배운 걸 조금 또 한번 그 복습을 한번 해볼까요, 여러분들? 보시면 우리 지난 시간에 뭘 배웠냐면 양도차익 계산할 때 우리 추기 방법으로 양도차익 계산했어요. 어떤 거냐면 우리 양도세 계산은 이렇게 하죠. 양도가액에서 필요경비를 빼서 우리가 양도차익을 구할 때 자, 그 양도가액에서 공제된 필요경비는 그 자산을 취득하면서 들어간 취득가액 그리고 기타 필요경비를 공제해가지고 우리가 양도차익을 구합니다. 그랬을 때 여러분요, 그랬을 때 자, 우리 양도차익 계산할 때 양도가액을 실거래가에 의하면 따르죠. 양도가액을 기준시가에 의하면 취득가액도 기준시가에 따르고요. 그런데 그때 이 취득가액을 실제 취득한 가액을 적용하면 기타 필요경비는 우리가 자본적 지출액과 양도비용 합한금액을 우리가 기타 필요경비라고 한다고 했습니다. 그랬죠? 양도비용 합한금액. 자, 그래서 요거 취득가액을 실제 취득한 가액에 의하면 실거래가를 적용한다. 그러면 자본적 지출액과 양도비용 합한금액이 이제 필요경비인데요. 그럴 때 이 필요경비 항목이 어떤 게 포함되느냐 안 되느냐 이걸 우리가 이제 공부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그럴 때 취득가액에는 매입가액, 내가 산 가격, 자 그 다음에 취득하면서 납부한 조세요. 취득세나 등록민세 같은 조세, 또 뭐 공과금, 또 취득하면서 들어가는 부대 비용이요. 실생활 관련해서 말씀드리면 뭐 중개사를 통해서 주겠다, 소개비, 또 그 다음에 법무사 비용 들었다, 또 그 다음에 컨설팅 회사에 자문을 받아 주겠다? 그럼 컨설팅 비용, 뭐 이렇게 취득하면서 들어가는 비용이에요. 근데 이 취득가액에 현재가 차린 차금이라는 건 어떻게 한다? 포함한다고 그랬습니다. 현재가 차린 차금은 포함하고, 부당행위 계산에 의한 시가초과액은 제외하고. 안 했어요, 여러분들? 공부했잖아요, 여러분들. 그래서 취득가액에 분명히 이건 했을 건데, 자, 지난주에 이제 한 거죠, 이런 것들은, 물론. 그래서 취득 관련한 조세는 포함하는데 재산세나 종부세 같은 거 포함하지 않고, 자, 기납한 상속세나 증여세 포함하지 않습니다. 옛날에는 상속세나 증여세 이런 것들. 자, 그 다음에 또 이런 것도 했어요. 소송비용이든 화해비용이든 소송 화해비용, 감가상각비, 현재가 차린 자금 상가액이라는 거 이런 것들 다른 사업소득금액 계산할 때 필요경비 산입한 것은 이번에 팔 때 양도세 계산 시에 필요경비 또 포함한다 안 한다? 안 한다는 거 이런 것도 공부했고, 자 이중공제 방지원칙도 공부했고, 자본적 지출액은 이 자산 보유하면서 내 자산의 가치가 좋아지고 낮으면서 들어간 비용인데 계량 비용, 수송 비용, 이용이 편의에 소요된 비용. 그래서 뭐 발코니 확장 비용, 샤시 설치 비용 같은 거, 방거실 확장 공사 비용 이런 것들이 이제 실생활 관련해서 말씀드리면, 그 다음에 이 자본적 지출액에 반대되는 게 수익적 지출액. 현재 이 자산의 현상을 있는 그대로 유지하는 데 들어가는 수익적 지출액, 도장 비용 같은 거, 방수 비용 같은 이런 것들, 수익적 지출액 얘기 제가 안 했어요? 수익적 지출액은 필요경비에 포함한다 안 한다? 안 한다 그랬습니다. 자, 도장 비용, 페인트 칠하는 데 들어간 비용이라든가 등등. 양도 비용은 이번에 이 자산을 직접 양도하며 들어간 비용인데, 계약서 작성 비용, 공증 비용, 인지대, 중개 수수료 같은 거 뭐 이런 것들. 그 다음에 국민주택 채권에 대한 채권 매각 차손 같은 거, 속칭 와리강 비용 같은 거, 만기 전에 양도함으로 발생하는 채권 매각 차손 같은 거 이런 것들 포함한다고 그랬습니다. 근데 우리가 양도 간접 비용은 포함하지 않아요. 양도 직접 비용만 포함하고, 그 다음에 이런 것들 증빙 서류가 있어야죠. 그래서 적격증빙이라고 그래가지고 세금 계산서나 신용카드 매출 전표라든가 이런 것들 적격증빙 이런 거 보관하셔야 되는데, 다만 최근에는 거래 자료요, 계좌이체 같은 금융거래 자료 같은 거 있어도 필요경비로 증정받을 수 있습니다. 취득세나 등록면허세는 납부 영수증이 없어도 필요경비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취득세나 등록면허세는. 자, 그래서 이런 것들을 우리가 지난주에 배웠고, 또 이제 지난주에 배운 게 어떤 거였냐면, 오늘 이따 계산 문제 나올 건데, 취득가액이 보세요. 불분명해요. 취득가액이 불분명하면 취득가액을 추계해서 정합니다. 매, 감, 환. 자, 또 그래서 매매사락액이나 감정가액이나 환산 취득가액 또는 기준시가 같은 이런 것을 취득가액으로 할 때, 자, 취득가액이 확인되지 않아서 취득가액을 추계해서 정할 때는 기타 필요경비는
기타 필요경비는 일일이 들어간 비용 공제하지 않고 자산별로 일률적으로 어떻게 한다고 그랬어요? 필요경비 계산 공제액을 기타 필요경비로 한다고 그랬습니다. 그럴 때 이 필요경비 계산 공제액은 자산별로 일률적으로 하는데 어떻게 자산별로 일률적으로 하냐? 자, 필요경비가 계산공제를 나왔다. 며칠 되기 전에 가면 부정탄다? 3, 7, 1. 그래서 맨 위에 토지 건물, 중간이 지상권, 전세권, 등기된 부동산 임차권은 7%고 나머지는 다 몇 프로고? 1%고 필요경비 계산공제율이요. 그렇잖아요. 여러분들 토지 건물 같으면 취득 당시, 양도 당시가 아니라 취득 당시 기준유가에다 공제율 3% 적용하고 미등기 양도하는 토지 건물은 필요경비 계산 공제 배제하는 것은 아니고 1,000분의 3, 0.3% 인정한다고 그랬습니다. 그랬잖아요. 지상권, 전세권, 지상권이나 전세권, 등기된 부동산 임차권 같은 거 이런 것들은 취득 당시 기준유가에 공제율 7% 적용하고 나머지는 아파트 상속권이나 분양권 등 나머지 애들은 취득 당시 기준가의 1%예요. 자, 그래서 필요경비가 계산 공제를 나왔다. 며칠 되기 전에 금융 부정탄다? 3, 7, 1 이런 거 공부했잖아요, 여러분들. 자, 그러면요, 여러분들 그리고 이제 우리가 가필 차장 장기 보유 공제에서 양도소득 금액 구할 때 양도책에서 공제되는 장기 보유특별 공제도 공부했고요. 그래서 여러분들 장기 보유특별공제도 공부했고, 자, 그렇습니다. 장기 보유특별 공제 공부했는데 장기 보유특별 대상은 국내에 소재하는 등기되고 몇 년이요? 3년 이상 보유한 토지 건물 및 조합원 입주권만 대상입니다. 그래서 국외 소재 자산 안 돼요. 또 미등기 안 돼요. 3년 이상 보유지 3년 미만 보유하면 안 되고 토지 건물 조합원 입주권만 대상이지 그 외 자산 안 되고. 근데 조합원 입주권은 조합원으로부터 취득한 것은 포함한다 제외한다? 제외하고. 그 다음에 조정상 지역 외 지역 같으면 1세대 2주택이든 3주택이든 다주택자도 장독공제 받을 수 있는데 조정대상 지역 내 1세대 2주택 이상 다주택자는 장독공제 받을 수 없다. 다만 조정상 지역 내에서 이제 10년 이상 보유한 경우에는 다주택자는 요번에 2020년 6월 30일까지 양도하게 되면 한시적으로 장특공제 받을 수 있고 중과세율, 양도세 중과세율 정하지 않는 그런 예외 한시 규정이 있지만 그렇지만 원칙적으로 조성상 지역 내 1세대 2주택 이상 다주택을 양도하면 장특공제 받을 수 없다. 이런 것도 배웠습니다. 장특공제 공제율은 일반적인 토지건물 같으면 자 보세요 여러분들 일반적인 토지건물은 공제율을 몇 프로씩 적용합니까? 양도 차익에다가 2%씩. 그래서 3년 이상 산업 미만이면 2, 3은 6 이런 식으로 해서 15년 이상이면 최대 30%까지 적용한다고 했습니다. 근데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1세대 1주택은 양도세가 과세되는 1세대 1주택은 보유연수에 몇 프로씩? 8%씩 적용해가지고 8%씩 적용해서 3년 이상 산업 미만이면 8, 3, 24 이런 식으로 해서 10년 이상이면 80%까지 장특공제를 확대 적용한다고 그랬습니다. 그랬죠 여러분들? 그 다음에 장기 보유 통제 이런 것들 공부했고, 근데 여러분 이거 주의해야 될 게 양도세 과세되는 1세대 1주택 있잖아요. 예, 장특공제 확대 적용하는데 80%까지 다만 80%까지 확대 적용하는데 이 확대 적용을 받으려면 이 1세대 1주택 제가 그 얘기 해드렸나요? 몇 년을 보유해야 돼? 2년 이상을 보유해야지만 장특공제 확대 적용을 받는 거지. 만약에 2년 보유를 못했다 1세대 1주택인데 조정상 지역 내에서 1세대 1주택인데요. 양도세가 과세되는 고가주택입니다. 고가주택인데 그러면 양도세가 과세가 될 때 장특공제를 80%까지 왕창 해주는데 다만 이 확대 적용을 받으려면 이 1세대 1주택은 보유기간 중에 몇 년 거주한다? 2년을 거주해야지만 확대 적용을 받는다는 것도 강조드렸습니다. 양도소 기본공제는 소기과에서 기본공제는 양도소득금액에서 공제하는 게 기본공제니까 양도소득금액별로 각각 공제하는데 어떤 소득금액과 어떤 소득금액을 구별하느냐? 토지건물, 부동산에 관한 권리, 기타 자산 얘네들 소득금액에서 1년에 250 또 주식 또는 출자지분 양도소득금액에서 1년에 250 파생상품에서 1년에 250 각각 소득을 세 종류로 구분해서 250만 원씩 공제한다고 했습니다. 양도소득 기본공제는 뭐만 아니면 싹 다 깔아준다고 그랬어요 여러분들? 미등기 양도만 아니면 싹 다 깔아준다. 자산의 종류, 보유기간 관계없이 미등기 양도만 아니면 국외자산도 되고 조정상 지역 내 다주택도 공제받을 수 있고 싹 다 된다고 그랬습니다. 미등기 양도만 아니면. 그
그 다음에 기본공제는 국내 소득과 국외 소득을 구별해서 기본공제 줍니다. 그래서 거주자가 양도했을 때 최대 1250만 원 받을 수 있다고 그랬죠? 왜냐하면 파생상품은 국내와 국외를 합산해서 얼마? 250만 원 공제합니다. 이런 것까지 우리가 배웠고요. 과세표준 결정됐어요. 곱하기 세율인데 양도세 세율은 대상 종류에 따라 달라집니다. 그죠? 양도세 세율은 비례세율과 누진세율이 다 적용되는데 동일한 대상이 2개 이상의 세율에 해당하면 각각 해당되는 세율을 정해서 산출세액을 구한 다음에 그중 어떤 거? 큰 것을 그 세액으로 한다고 그랬습니다. 자, 토지, 건물, 부동산에 관한 권리 754에 642 했어요, 안 했어요? 네? 전화번호 알려줬잖아요. 754에 642 미 토지, 건물, 부동산에 관한 권리 미등기양도하면 70% 등기됐다 1년 미만이면 50 1년 이상 2년 미만이면 40 2년 이상이면 몇 프로? 6에서 42% 초과세율 적용된다. 했잖아요, 여러분들? 안 했어요, 세율? 했잖아요. 그럴 때, 자, 우리가 분양권 같으면 분양권, 부동산에 관한 권리, 얘 원래 1년 미만이면 50, 1년 이상 2년 미만이면 40, 2년 이상이면 6에서 42%인데 다만 조정대상 지역 내 주택의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 조합원 입주권 제외. 원래 법률이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면 분양권을 말하는데 조정상 지역내에서 분양권을 전매하면 무조건 보유경 관계없이 몇 프로다? 50% 양도세 세율이 적용된다고 그랬습니다. 그랬죠, 여러분들? 토지, 건물, 부동산에 관한 권리. 자, 754에 642. 그래서 미등기 70, 등기됐다 1년 미만 50, 1년 이상 2년 미만 40, 2년 이상이면 6에서 42%입니다. 다만 비삼용 토지는 요 기본세에다 몇 프로? 10%를 할증해. 그래서 16%부터 52%까지 초과 누진세율이 적용된다고 했습니다. 그 다음에 또 여러분요. 주택하고 조합원 주권은 세율이 따로 적용돼요. 미등기 72고 등기됐다 1년 미만이면 몇 프로? 1년 미만이면 40%라는 거 주의하라고 했습니다. 주택 및 조합원 주권 1년 미만이면 40이고 1년 이상만 보여도 주택이나 조합원 주권은 6에서 42% 초과 누진세율이 적용되고 그렇잖아요. 기타 자산도 설명드렸나요? 기타 자산 나왔다 골프용권, 골프용권 나왔다 기타 자산, 기타 자산 골프용권, 골프용권 나왔다 기타 자산은 좌우지간 초과 누진세율이라고 그랬죠? 보유경 관계없이 6에서 42% 초과 누진세율이 적용됩니다. 이런 것들 공부했고 그 다음에 여러분요, 양도소득세 우리 지난 시간에 이런 거 공부했나요? 자, 토지, 건물, 부동산에 관한 권리 기타 자산 얘네들 소득금액과 주식 양도소득금액과 파생상품 양도소득금액은 각각 구분해서 계산하고 결손금을 서로 통산하지 않는다. 그래서 근데 토지하고 부동산에 관한 권리는 결손금 통산해요. 건물하고 뭐 지상권 통산해요. 토지, 건물, 부동산에 관한 권리 기타 자산 얘네들끼리는 결손금 통산하는데 주식하고 파생상품 얘네들은 각각 구분해서 계산하고 결손금 통산하지 않는다. 자, 결손금 통산할 때 같은 세율이 적용되는 것, 세율별 공제 원칙이 적용돼서 같은 세율이 적용되는 것을 먼저 결손금 통산하고 남는 게 있으면 미공제분은 다른 세율이 적용되는 것을 결손금을 통산하고 그래도 남는 게 있을 때 세율별 공제에서 공제되지 못한 결손금은 다른 여러분의 종합소득금액이나 퇴직소득금액과 통산할 수 있다 없다? 없고 다음 연도로 2월 공제도 받을 수 없다고 그랬습니다. 이런 거 배웠고 그 다음에 우리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으로부터 증여받은 재산에 대한 이율과세 특례 공부했나요? 예? 배우자 직계존비속으로부터 증여받은 재산에 대한 이율과세 특례를 틀림없이 공부했을 건데 했어요, 안 했어요, 여러분들? 했죠, 여러분들? 예, 그래서 그것도 공부했습니다. 이거 보세요. 그래서 이율과세 특례가 나오면 여러분 보세요. 배우자 직계존비속간 이율과세 특례는 여기 보세요. 시험 문제 나오면 배우자 직계존비속으로부터 증여받아서 5년 내 양도한다 나오면 배우자 직계존비속으로부터 증여받아서 5년 내 양도한다 나오면 거기 문제 옆에다가 갑을병 이렇게 해놓고 문제 푸시면 돼요. 자, 증여자, 수증자 제3자인데 갑을병만 해놓고 이제 상상하시면 되는데 배우자 직계존비속으로부터요 어떤 재산을 증여받았어야 되냐면 다른 건 안 되고 토지, 건물, 자 특정 시설물 이용회원권 또 골프용권 같은 무슨 이용회원권이에요. 그래서 작년에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가 추가가 됐어요. 배우자 직계존비속으로부터 증여받은 재산에 대한 이율과세 특례, 그 증여재산에 분양권 같은 거. 여태까지 뭐냐면 사람들이 분양권도 있잖아요. 자, 한 사람 명의로 당첨을 받아요. 그래가지고 부부간에 있죠. 부부간에 이제 프리미엄이 붙잖아요. 그러면은
배우자한테 지분을 명의로 공동 명의로 바꿔버려요. 바꾸면서 6억 원까지 증여 공제받는 것을 악용해 가지고 이제 이렇게 흔히 분양권을 이렇게 프리미엄 붙으면은 공동 명의로 이렇게 바꿔가지고 팔고 막 이런 거 했어요. 그렇게 하면 세금을 줄일 수 있었거든요. 자, 그래서 그런 것 때문에 사람들이 잔머리 굴리기 때문에 자, 분양권도 추가했습니다. 그러니까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도 추가해가지고 토지 건물 부동산에 관한 토지 건물 또 특정 시설물 이용권권 또 그다음에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를 배우자 직계점수로부터 증여받아서 몇 년 내 양도할 때 이율과세 특례가 적용돼요? 5년 내에 양도하면 이율과세 특례가 적용돼요. 누가 납세무자라고 그랬어요? 누가 납세무자입니까? 갑이 납세무자예요? 수증자가 납세무자지. 증여받은 수증자가 납세무자인데 다만 양도소득세 계산 시에 취득가격이라든가 취득시기는 다 누굴 기준으로 판단한다고 했어요? 증여자를 기준으로 판단한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보유기금도 당초 증여자가 취득한 날부터 양도일까지로 해가지고 보유기간 계산하고 그잖아요. 그 다음에 증여자가 취득한 가격으로 해가지고 양도가격 이렇게 해서 양도차익 계산하고 그렇잖아요, 여러분들. 그 다음에 기납부한 증여세는 원래 필요경비에 포함하지 않는데 이율과세 특례 적용될 때만 예외적으로 기납부한 증여세도 필요경비에 산입해서 공제받을 수 있고요. 필요경비에 산입해서 공제받을 수 있고 그 다음에 증여자 수증자는 연대납세무가 있다고 그랬어요? 없다고 그랬어요? 네? 없다고 그랬습니다. 연대납세무 없고요. 그래서 이게 이율과세 특례 전부예요. 자, 배우자 직계점수로부터 증여받아서 몇 년 내? 5년 내 양도하면 이율과세 특례 적용되는데 누가 납세무자입니까? 수증자. 그런데 취득가격이나 취득시는 다 누굴 기준으로 판단한다? 증여자 기준으로 판단한다는 거. 이런 거. 즉 기납부한 증여세 필요경비 산입해서 공제받을 수 있다는 거. 연대납세는 없다는 거. 요거 알면 되고요. 그 다음에 또 보시면요. 이건 이율과세 특례고 배우자 직계존비속간 이건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간 증여받은 재산에 대한 이율과세 특례고요. 이율과세 특례고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또 뭘 배웠냐면 부당행위 예산 부인 특례는 특수관계자간만 적용된다고 그랬어요. 특수관계자간에 부당행위로 계산된 계산을 부인하는 특례 배웠잖아요. 부인하는 특례. 요거는 자, 두 가지 유형이 있다고 그랬습니다. 하나는 특수관계자 간에 증여 후 우회 양도, 증여했다가 우회 양도는 증여 후 우회 양도가 있고, 그죠? 그래서 이거는 우회 양도는 어떻게 기억하라고 그랬냐면, 이거는 보세요. 꺾어지는 그림이에요. 증여자, 수증자, 제3자. 이렇게 해놓고 문제 풀면 돼요. 특수관계자로부터 삼촌으로부터 조카가, 뭐 사촌 형으로부터 형이 동생에게 뭐 이렇게 특수관계자에게 증여했다가 증여받아서 몇 년 내에 양도할 때요? 몇 년 내에 양도할 때 이율과세 특례 적용돼요? 5년 내. 이율과세가 아니라 부당행위 선분 특례. 자, 특수관계자로부터 증여받아서 5년 내에 양도하면 부당행위 선부인 특례가 적용되느냐? 그렇지 않다고 그랬어요. 얘는 조세의 부당한 감소가 있어야 되는데 그 판단을 어떻게 하느냐? 조세의 부당한 감소 판단을 수증자가 부담하는 증여세액과 수증자가 양도한 것에 대한 양도소득세액을 계산해서 이 두 개 합한 금액이 당초 증여자가 직접 양도했을 것이라고 가정해서 계산한 요 양도소득세액보다 직접 가정해서 양도한 것으로 계산한 요 양도소득세액보다 요 두 개 합친 게 뭐 할 때요? 더 적어요. 그러면 지가 직접 양도하면 세금 더 나올 것 같으니까 우회적으로 돌렸다고 해서 얘네들 계산을 싹 부인한다고 그랬습니다. 예? 요거에서. 그래서 수증자한테 증여세 부과하지 않고 낸 게 있으면 돌려주고 양도소득세 부과하지 않고 당초 증여자가 직접 제3자 양도한 것을 봅니다. 자, 그래서 자, 얘 당초 증여자 수증자인데 당초 증여자가 제3자에게 직접 양도한 것을 보고 이걸 싹 부인하고 그래서 납세무자 누가 되느냐? 당초 증여자가 납세무자고 당초 증여자가 그 다음에 증여세 부과하지 않고 그 다음에 이때는 증여자 수증자가 연대 납세무가 있어요 없어요? 증여자 수증자 사이에 연대 납세무가 있고요 여러분들 이런 거예요 이거. 그래서 증여 우양도는 자, 자기가 직접 양도하면 세금 더 나올 것 같은 거 우회적으로 돌렸다고 해서 계산을 싹 부인하는데 그 판단, 조세에 부당한 감소가 있는지를 어떻게 판단하느냐? 수증자가 부담하는 증여세와 양도세 합한 금액이 당초 증여자가 직접 양도한 것으로 가정해서 계산한 양도세보다 더 적으면 얘네들 계산을 싹 부인하고 당초 증여자가 직접 양도한 것을 봅니다. 예? 차이점은 얘는
자, 당초 증여자가 납세의무자인데 이율과세 특례는 수송자가 납세의무자고, 자, 증여세 낸 거 이율과세 특례는 필요경비에 상입해서 공제받을 수 있는데 여긴 증여세 아예 부과하지 않고 낸겠으면 돌려주고, 증여수송자 사이에 연대납세의무가 없는데 이율과세 특례는 어차피 한 몸이니까. 근데 배우자 직김수금. 근데 증여 후 우양도는 연대납세의무가 있다는 거. 자,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자, 비교를 하시고, 그 다음에 특수관계자 간에 또 하나가 유형이 있죠. 부당해상배 특례는 특수관계자 간에 자, 시가보다 낮게 양도하거나 시가보다 높게 고가로 양수하는 경우. 그래서 이거 어떻게 외우라고 해서 헷갈리니까? 그렇죠? 저도 세법 고수입니다. 이렇게 외우라고 그랬습니다. 저도 저가양도 고가양수. 그래서 특수관계자 간이어야 되고, 그 다음에 시가보다 낮게 양도하고 낮게 양도하거나 높게 취득해야 돼요. 자, 그래서 저도 세법 고수입니다고. 그 다음에 그래서 이거는 시가와 대가의 차이가, 그 조세부담 감소 판단 어떻게 하느냐? 시가와 대가의 차이가, 자, 금액으로 얼마요? 3억 원 이상 차이 나거나, 금액으로 3억 원 이상 차이 나거나, 또는 시가와 대가의 차이가 시가의 몇 프로? 5% 이상 차이가 날 때 조세부담 감소가 있다고 그랬습니다. 조세부담 감소가 있다고 판단되면, 여기에 해당되면 얘네들이 계산을 부인하고 뭐로 양도세를 계산한다? 시가로 계산한다 그랬습니다. 시가를 양도가격이나 취득가격으로 계산한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이런 걸 우리가 배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우리가 어려운 내용들을 지난주에 다 공부했고요. 그 다음에 또 봅니다. 양도소득세는 신고납부하는 세금인데, 신고납부할 때, 자, 신고납부할 때 예정신고납부, 확정신고납부가 있습니다. 양도세 예정신고납부할 때 양도 차익이었거나 양도 차손일 때도 예정신고하여야 한다고 그랬습니다. 하지 아니한다, 할 필요 없다, 생략할 수 있다, 다 틀리고. 자, 부동산 등을 양도했다 그러면 예정신고 기한은 언제입니까? 원칙적으로 주식 빼놓고 양도세, 토지, 건물, 부동산에 관한 권리, 기타 사항 예정신고 기한 언제다? 양도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로부터 2개월입니다. 양도일이 속하는 분기 말일 아니고 달의 말일로부터 2개월. 예? 그잖아요. 토지거래 허가구역 내 거래다 허가일 전에 대금이 청산됐다. 그럼 언제부터? 허가일이 어떤 게 나중인지 보면 되죠. 허가 전에 대금이 청산됐다. 허가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몇 개월 내? 2개월 내고. 자, 그 다음에 또 허가구역에 해제가 있었으면 허가 전에, 그러면 해제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2개월이 내고, 뭐 이런 것들. 그 다음에 부담부 증여의 경우 특이하게도 양도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몇 개월 내? 3개월이에요. 주식 출자 지분은 양도일이 속하는 반기, 상반기, 하반기, 반기 말일부터 2개월이 내고. 근데 그렇게 다 2개월인데 부담부 증여만 양도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몇 개월이다? 3개월. 이런 거 주의라고 그랬습니다. 그 다음에 양도소득세 예정신고납부 불성실하면 가산세 정도입니다. 신고기한 하루만 딱 지나도 신고불성실 가산세 40, 20, 10% 깔고 하루하루 지날 때마다 납부지연 가산세가 1일 0.025%, 1십만 분의 20으로 적용되고요. 그 다음에 확정신고납부, 뭐만 책만 이렇게 열심히 막 뒤적거리면서 확정신고납부 기한입니다. 확정신고납부는 역시 양도소득 과세표준 금액이었거나 결손금액이 있는 때도 확정신고해야 한다고 그랬습니다. 또 그 다음에 양도소득세요. 확정신고 기한은 양도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이 다음 연도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입니다.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고. 그죠? 그 다음에 확정신고 역시 불성실하면 가산세 적용되는데 예정신고나 확정신고나 다 가산세 적용되는데, 다만 예정신고 납부와 관련해서 가산세가 부과된 부분에 한정해서는 확정신고 납부 시에 다시 가산세가 부과되지는 않습니다. 네? 이런 것도 했었고. 그 다음에 건축물을 신축 또는 증축하고요. 그 신축 또는 증축일로부터 5년 내에 양도하는데, 근데 취득가격을 감정가액이나 환산취득가액으로 하게 되면 그 감정가액 또는 환산취득가액, 산출세가 아니고 감정가액 또는 환산취득가액 몇 프로? 5% 상당한 금액을 결정세에 더합니다. 즉 5% 가산세 적용된다는 거. 산출세가 없어도 적용합니다. 요거 2020년 개정세법 요거 꼭 알아두라고 그랬잖아요. 자, 그 다음에 양도소득세 예정신고를 불성실했어요. 다음 연도에 확정신고를 이행한 경우에 예정신고 불성실에 대한 가산세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그렇죠, 여러분들? 네? 아니에요? 그렇습니다. 남남이라고 해서 예정신고, 확정신고는, 그래서 예정신고를 불성실해요. 다음 연도에 확정신고 하든 안 하든 상관없이 예정신고 불성실에 대한 가산세가 적용돼요. 다만 다음 연도에 확정신고를 하게 되면 예정신고 불성실에 대한 무신고 과소신고 가산세 몇 프로? 20%는 깎아준다. 50% 깎아준다고 그랬습니다. 50% 감면해준다. 이런 것도 배웠고요. 자, 그 다음에
등등 배웠습니다. 국외자산에 대한 양도소득세, 국외자산, 물납 안 했구나. 양도소득세는 물납 안 되는데 분할납부는 됩니다. 납부할세 얼마 초과할 때? 1천만 원 초과할 때. 1천만 원 초과할 때 납부할세의 일부를 납부기 한 지는 몇 개월 내? 2개월 내 분할납부할 수 있습니다. 그럴 때 자, 분할납부 얼마를 어떻게 분할납부할 수 있냐? 1,000만 원 초과할 때 할 수 있으니까 처리 기준 배예요. 2천만 원 이하, 2천만 원 초로 나눠서 2천만 원 이하일 때는 1천만 원 초과 금액을 분할납부합니다. 그러니까 납기내 최소한 얼마? 1,000 깔고 나머지 금액 분할납부합니다. 그래서 양도세 납부할세기 1,600이다. 최대 분납가능 금액 얼마다? 600만 원. 자, 만약에 1,800이면 800만 원. 2천만 원 초과했을 때는 50% 이하 금액이니까 만약에 양도세 납부할세기 3,600만 원이다. 최대 분납가능 금액은 얼마다? 1,800. 이런 식으로 우리가 이런 것도 공부했고요. 그 다음에 자, 국외자산에 대한 양도소득세는 뭐 이따가 또 문제 보면서 한번 또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여러분 어딜 보냐면요. 자, 우리 기출문제집 먼저 봅니다. 기출문제집 770페이지입니다. 기출문제집 770페이지 보시니까 08번 있죠? 8번 문제부터 봅니다. 이 8번 문제는 이게 28회 때 문제가 나왔는데요. 이 시간 내에 문제 풀기가 힘들었던 문제예요. 수험생들이. 논점을 빨리 파악해가지고 이걸 1분 내에 푼다? 이거 불가능한 문제였어요. 수험생들이 대부분. 그래서 근데 이제 인천에서 어떤 한 수강생은 4분 걸려가지고 풀었대요. 결국은 풀었는데 그래서 맞추긴 맞췄는데 그 수강생 왜 풀었냐? 그 내가 보기에는 쓸데없는 짓이에요. 4분 정도 걸려서 한 문제를 맞추려고 푼다? 내가 보기에는 그러다가 시간 막 쫓기면은 손만 잡아주면 뒤에 답이라고 벌떡 일어서는 애들 당황해가지고 놓칠 수 있잖아요. 그래서 확실한 애들을 맞춰야지 괜히 이런 불확실에 승부 걸 필요 없는데 어떻게 그 수강생은 왜 풀었냐? 그래가지고 시간 없어가지고 막 나중에 막 힘들었다고 하는데 왜 풀었냐? 그러면 저한테 있죠? 자랑하려고 세법 다 맞았다고 자랑 한 말 하려고 오기로 그냥 막 끝까지 풀었다는데 그럴 필요가 없습니다, 여러분들. 근데 이 문제는 시간 내 문제 풀기가 어려웠어요. 근데 자, 그냥 한번 여러분들이 논점을 파악하기 위해서 한번 봅니다, 여러분들. 8번 문제 보니까 다음은 고주자가 국내 소재 1세대 주택을 양도한 내용이다. 양도차익은 얼마인가 그랬습니다. 자, 취득 양도 내역을 보니까 양도가액이 실거래가로 10억이고 기준시가는 5억이에요. 근데 취득가액이 불분명해요. 확인되지 않아요. 실질수강가액이. 근데 기준시가는 3억 5천만 원이 있어요. 자, 그리고 자본적 지출액 및 양도직접 비용이 이제 1,700만 원이고요. 주어진 자료 외에는 고려하지 않는다 그랬습니다. 그러면 양도가액은 여기 보세요. 실제 양도한 가액은 얼마냐면 10억이에요. 그죠, 여러분들? 실제 양도한 가액 10억이에요. 근데 문제는요. 이 문제는 어떤 문제냐면 1세대 1주택이에요. 그리고 보유기간을 보니까 2년 이상을 보유했어요. 이게 조정상 지역 이런 건 고려하지 않다. 주어진 조건은 다른 조건은 고려하지 않으니까 그러면 1세대 1주택이고 2년 이상 보유하면 뭐라고요? 비과세입니다. 그죠? 비과세 조건을 갖췄는데 양도가액이 실거래가로 10억이에요. 그러면 얘 뭐예요? 고가주택이라는 걸 알아야 돼요. 얘가. 제가 그랬잖아요. 실제 양도한 가액이 10억이다. 9억 초과했다. 그러면 고가주택이란 말이 없어도 고가주택이라고 그랬죠? 그래서 이 문제는 비과세권을 갖춘 1세대 1주택이에요. 비과세권 갖춘 고가주택의 양도차익을 계산하는 문제입니다. 이 문제가 실거래가 10억이니까. 그래서 비과세권 갖춘 고가주택의 양도차익 계산 어떻게 하냐면 보세요. 자, 고가주택의 비과세권 갖춘 1세대 고가주택의 양도차익 계산은 어떻게 하느냐? 전체 양도차익이요. 이자산할에 대한 전체 양도차익 곱하기 양도가액분의 양도가액 마이너스 9억 원이었잖아요. 이렇게 안분해서. 왜 9억을 빼주냐 그러면 9억까지는 비과세 되니까. 고가주택도 그 과세가 되지만 9억까지는 비과세권 갖췄을 때 비과세니까요. 그랬을 때 자, 전체 양도차익이 얼마냐? 양도가액에서 취득가액 등 기타 필요금을 빼야 되는데 문제는 이 취득가액이 지금 확인이 안 돼요. 그러면 매매사례가액 감정가액을 적용해야 되는데 매매사례가액 감정가액이 없어요. 그러면 뭘 적용해야 돼? 환산취득가액을 적용합니다. 그래서 환산취득가액을 적용해. 그럼 취득가액을 환산취득가액으로 할 때는 자, 추계수 정할 때는 기타 필요경비는 필요금계산공제액을 적용하고 이거 두 개 환산취득가액 플러스 필요금계산공제 합친 금액과 실제 들어간 자본적 지출액과 양도비용 취득가액을 환산가액으로 할 때만 자, 실제 들어간 자본적 지출액 양도비용 합계액 요거 합한 거하고 그러면 지금 이 합한 게 지금 얼마예요? 합한 게 얼마예요? 1,700만 원? 그럼 1,700만 원
요거하고 비교해서 둘 중 큰 금액을 필요경비로 합니다. 자, 그러면 전체 양도차익을 지금 계산해야 되는데 그럴 때 환산취득가액은 어떻게 구하느냐? 환산취득가액은 어떻게 구한다 했습니까, 여러분? 환산취득가액은 어떻게 구했어요, 우리가? 네? 양도 당시 실거래가액 곱하기 그 다음에 양도 당시 기준시가 얼마입니까? 양도 당시 기준시가 얼마예요? 조건이 나와 있어요, 여러분들. 양도 당시 기준시가 얼마예요? 자, 5억 원. 양도 당시 기준시가 5억 원. 그 다음에 취득 당시 기준시가 얼마입니까? 3억 얼마? 5천. 자, 그러면 여러분 보세요. 그러면 이렇게 해서 구하자, 환산가액. 그러면 요거 약분하니까 2고. 자, 3억 5천에 자, 3억 5천 곱하기 2는 뭐예요? 환산주가액. 그럼 얼마예요? 3억 5천의 2배니까 얼마냐고? 7억이죠? 그래서 환산주가액은 7억이에요. 그러면 여러분 보세요. 원래는 이 문제는 좀 쉽게 해주려면 이 환산주가액보다 사실 이게 더 큰 거로 해서 해야지 좀 쉬운데 어떻든 간에 요게 이제 1,700만 원밖에 안 되니까 이건 환산주가액은 7억 얼마니까 당연히 취득가액을 뭐로 해야 돼? 환산 취득가액 플러스 필요경비계산 공제액으로 해야죠. 그래서 자, 그럼 필요경비계산 공제액을 또 구해봐야 되는데 취득 당시 기준시가가 얼마라고 그랬어요? 3억 5천. 자, 3억 5천이고 여기에 3%니까 얼마예요? 3억 5천에 3%. 그러면 3억 5천에 3%니까 355, 339 얼마냐면 1,050만 원이 돼요. 1,050만 원. 1,050만 원. 네? 그러면은 자, 필요경비가 환산취득가액 7억, 그 다음에 기타 필요경비, 필요경비계산 공제, 그래서 7억 얼마? 1,050만 원이에요. 그럼 10억에서 실제 양도한가액 10억에서 7억 1,050만 원을 빼요. 그러면 전체 양도차익이 얼마가 돼요? 네? 10억에서 7억 1,050만 원을 빼요. 그러면 얼마가 됩니까? 2억 얼마예요? 2억 8천 얼마? 950만 원? 이렇게 되나요? 자, 그러면은 전체 양도차익 나왔어요. 그러면 전체 양도차익 곱하기 양도가액 얼마입니까? 10억분의 양도가액 10억 마이너스 9니까 요거 1이고 그러니까 2억 8,950만 원의 10분의 1이에요. 그러면 자, 2억 전체 양도차익은 2억 8,950만 원 10분의 1이니까 얼마입니까? 2천 얼마? 800 얼마? 95만 원인가요? 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계산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러니까 이 문제는 뭐냐면 이 문제는 1세대 1택 비과세금 같은 고가주택의 양도차익 요 계산 요거하고 계산식 요거 알고 있는지 하고 그 다음에 전체 양도차익을 구할 때 취득가액이 확인이 안 되니까 취득가액을 환산 취득가액으로 해서 구하는 거. 그래서 이게 실제들은 자본적 취득가 비교해 가지고 이렇게 구하는 문제였어요. 그러니까 사실은 양도세 요 계산 문제에서 아주 그냥 나올 수 있는 이 두 가지를 어려운 거를 두 가지를 다 묶어가지고 싹 다 망라해서 물어봤습니다. 그래서 시간 내에 여러분들이 이것을 1분 내에 논점을 빨리 파악해야 풀기가 어려웠던 문제였습니다. 자, 다시 안 나온다 할지라도 여러분들 요 고가주택에 대한 양도차익 계산하는 거 고가주택이란 말이 없어도 실거래가액이 10억이다. 그러면 고가주택이라는 걸 눈치채라는 거 1세대 1택 비과세금 갖춘 고가주택이라는 걸 눈치채라는 거하고 그 다음에 이렇게 취득가액을 환산취득가액으로 할 때는 환산취득가액 플러스 필요경비계산 공제 합계액하고 실제 들어간 자본적 양도 비교해서 양도차익을 구한다는 거. 아셨죠, 여러분? 이런 논점을 파악하면 돼요. 자, 그럼 됐고요. 9번 문제를 보겠습니다. 9번 문제 지난 시간에 풀어드렸나요, 제가? 네, 9번 문제 풀었고 넘어갑니다. 자, 그러면 10번 문제도 푸는 것 같은데요? 10번, 11번 풀고 그 다음에 12번 문제는 안 풀었나요? 네, 12번 문제 보겠습니다. 국외산에 대한 양도세 문제가 또 갑자기 나와버렸네요. 자, 이거 한번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파리 한 마리가 계속 돌아다니면서 수업을 방해하네요, 여러분들. 자, 고기를 드시고 마스크는 잘 쓰시길 항상 당부드립니다, 여러분들. 요새 계속 또 막 틈틈이 막 번지고 있죠? 그런데 그 기사를 보면 어느 곳은 확진자가 있었었는데도 많은 사람이 있었는데 한 사람도 확진자가 다 전수검사했더니 한 사람도 안 나오는 데가 있죠. 그런 곳은 왜 그러냐? 그 확진자도 마스크를 쓰고 또 다른 사람들도 마스크 쓰고 그런 곳은 하나도 안 걸리고 근데 그냥
마스크 안 쓰고 헬렐레 하는 곳은 그냥 막 싹 다 걸리고, 그래서 항상 얘기하지만 가장 자기가 사랑하는 사람들한테 일단 가장 민폐를 끼칩니다. 그죠? 생명을 위협하고 민폐를 끼치고 막 그렇게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항상 잘 챙기시고 개인위생 철저히 하시고 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마스크만, 제가 보기에는 이걸 겁낼 게 없는 게, 이 코로나19는 마스크만 잘 쓰고 그 다음에 손만 수시로 손 세정 이거 잘 하고 이렇게 하면은 제가 보기에는 뭐 걸릴 리가 없어요. 그러면 제가 보기에는. 그래서 잘 이렇게 하시길 당부드립니다. 자, 4페이지 기출문제 계속 이어서 봅니다. 12번 문제를 보니까요, 27회 때 문제인데 국외재산에 대한 양도소득세 내용이에요. 한번 보면 소득세법상 국외재산의 양도에 대한 양도소득세 과세에 있어서 국내재산 양도에 대한 양도세 규정 중 준용하지 않는 거, 그런데 그냥 준용하지 않는 거 한번 그냥 여러분들이 읽어보시는데 기준시가라든가 뭐 물납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허용되지 않는다는 게 꼭 끝에 나와 있죠, 여러분들. 다른 것도 한번 읽어보시죠. 미등기에 관련한 거라든가 뭐 이런 것들. 자, 여러분 저를 보세요. 국외산 양도시에 적용하지 않는 거, 등기제도나 기준시가에 관한 것은 상적으로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 자, 우리나라가 전 세계 부동산, 남극, 북극, 아프리카, 아시아, 오세아니아, 남미, 북미, 중미 빠진 데 어디 있어요? 유럽 뭐 이런데 전 세계 부동산에 대해서 어떻게 등기부를 관리하고 기준시가를 관리해요. 그러니까 당연히 그러니까 국외재산 양도시에는 당연히 기준시가나 등기와 관련한 내용은 적용이 있다 없다? 없습니다. 자, 그래서 국외재산 양도의 경우는 양도세 세율도 미등기 세율 70% 이런 거 없고, 또 그 다음에 보유한도 관계없어요. 그래서 국외에 소지하는 토지 1년 미만 보유한 경우에 양도세 세율은 50%다 이러면 틀려요. 국외산의 경우는 무조건 양도세 세율도 6에서 42% 초과 누진세율 적용된다는 거, 이런 것들 주의하시고, 또 물납, 분할납 이런 거 적용이 없고, 국외산 양도시에 준용하지 않는 것, 다른 거 차이점을, 국내산 양도와의 차이점 제가 비교해 드렸었던 것 같은데, 지난 시간에. 여기 한번 보세요, 여러분들. 뭐냐면 여기 보세요. 국외재산 양도시예요. 국외재산 양도시에 보세요. 장기 보유 특별공제 적용이 있겠습니까, 여러분? 없다고 그랬습니다. 우리나라가 다른 나라의 국가경제까지 신경 안 써줘요. 장기 보유 유도 안 해줍니다. 자, 근데 기본공제는 기본적으로 깔아줘요. 국외산 양도시에는 기본공제는 돼요. 기본공제는 하여튼 미등기 양도는 싹 다 깔아주니까. 그 다음에 물납 있잖아요. 국외산 양도시에는 물납 된다 안 된다? 안 돼요. 뭐 아프리카 탄자니아 공화국 정글에 있는 부동산은 물납한다. 잠비아 공화국 채권으로 물납한다. 골치 아프잖아요. 너무 멀고. 그래서 물납 국내재산도 안 되는데 국외산 당연히 안 됩니다. 분할납부는 돼요. 근데 국외산 양도시에도 분할납부는 됩니다. 또 그 다음에 등기와 관련한 내용이라든가 기준시가에 관한 것은 우리나라가 전 세계 부동산 어떻게 등기부 관리하고 기준시가를 관리해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국외산 양도시에는 등기나 기준시가에 관한 것은 적용이 있다 없다? 없습니다, 여러분들. 아셨죠, 여러분? 그래서 부동산 임차권 같은 것도 국내산 양도시에는 반드시 등기된 것만 대상이지 등기되지 않은 부동산 임차권은 대상이 아니잖아요. 근데 국외산 양도는 등기와 무관하게 부동산 임차권 대상이 되고, 하여튼 등기 관련한 내용은 적용이 없어요. 기준시가 적용이 없습니다. 이런 것들 꼭 알아주셔야 되는데, 교재 보니까 그래서 12번 문제는 준용하지 않는 거예요. 비과세 양도소득, 양도과세별 계산, 부당이익 계산, 양도및 취득시 이런 건 다 적용됩니다. 근데 뭐가 적용 안 된다? 기준시가요. 이런 거 적용 안 됩니다. 그 다음에 13번 문제 보겠습니다. 고우자 갑이요. 30회 작년 문제인데요. 국외산 양도. 고우자 갑이 국외에 있는 양도세상 X 토지를 양도함으로써 소득이 발생했다. 다음 중 틀린 것은 그랬습니다. 해당 과세에는 다른 양도세상의 양도는 없고요. 1번 보니까 갑이 X 토지 양도일까지 계속해서 5년 이상 국내 주소고 쓰는 경우에만 해당 양도소득에 대한 납세 의무가 있다. 만자 들어갔지만, 맞죠, 여러분들? 국외산 양도시에는 거주자야 되는데 그냥 거주 안 되고 양도를 이제 계속해서 몇 년 이상? 5년 이상 주소고 쓰던 고자만이 납세 의무가 있지. 3년, 4년 거주둔 고주자 납세 의무 없습니다. 또 그 다음에 비거주자는 당연히 납세 의무 없습니다. 마돈나가 미국 캘리포니아주에 있는 토지 팔았을 때 우리하고 뭔 관계가 있어요, 여러분들? 그죠? 그래서 거주해야 되는데 양도일까지 계속해서 5년 이상 주소고 둔 고자만이 납세음이 있다는 거. 2번 봅니다. 갑이 국외에서 외화를 차입하여 X 토지를 취득한 경우에 환율 변동으로 인해서 외화 차입금으로부터 발생한 환차익은 양도소득의 범위에서 제외한다 그랬는데, 그냥 한번 이건 그냥 그렇구나 이렇게 알아두시고요. 자, 그렇겠죠. 당연히 그래야 되겠죠. 한번 보시고.
3번입니다. X토지 양도가액은 양도항시 실거래가액으로 하는 것이 원칙이다. 그렇습니다. 잘 보세요, 여러분들. 국외산 양도시에도 양도세 계산은 원칙적으로 실거래가를 적용합니다. 당연히 국내재산도 실거래가 과세가 원칙이고, 근데 다만 실거래가액이 불분명할 때는 그 나라의 현황을 반영한 시가로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 나라의 현황을 반영한 시가로 하는 경우가 있고, 이 시가라는 게 없을 때는 보충적 평가 방법으로 계산한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국외산 양도시에도 원칙 뭐로 계산하냐? 실거래가로 계산합니다. 실거래가를 분명할 때는 그 나라의 현황을 반영한 시가로 계산하는 경우도 있긴 있습니다. 자, 원칙 맞습니다. 3번. 4번 보니까요, 답이 쉬웠어요. 맨날 강조한 거였어요. X토지에 대한 양도차익에서 장기 부의동작을 공제한다. 국외산 양도시에는 제가 맨날 작년에도 시험 맨날 시험 강의할 때 제가 작년에도 국외산 양도시의 장특공제는 우리나라가 다른 나라 국가공제까지 신경 써서 장기 보유 안 해준다, 기본공제는 된다, 물납은 안 되고 분할납부는 되고, 이거 맨날 적어드린 거예요. 그러니까 자, 당연히 요 4번 답을 골라낼 수 있었어야 됩니다. 작년에도 쉬운 문제였어요. 그래도 이거는 맞죠, 주는 문제예요. 당연히 국외산 양도시는 장특공제 적용하지 않습니다. 4번 정답 당연히 맞췄어야 되는 문제였고, 맨날 강조드린 얘기니까. 5번입니다. X토지에 대한 양도소득금액에서 양도 기본공제로 250만 원 공제한다. 기본공제는 그냥 싹 다 깔아준다고 그랬죠? 저 장특공제가 안 되는 거죠. 그래서 4번을 정답으로 골랐어야 됩니다. 작년에. 그래서 어렵지 않은 문제였고요. 작년에. 13번 문제는. 14번 봅니다. 27회 때 문제 비과세 요건 했었죠, 우리? 네, 요거는 했었고요. 15번 문제로 또 갑니다. 문제가 지금 막 섞여져 있어가지고. 15번 문제 봅니다. 27회 때 문제인데요. 양도세 우리 신고납부요. 요거 항상 뭐 양도세 납세 절차 신고납부는 항상 여러분들이 항상 잘 확인하시라고 그랬습니다. 한번 보겠습니다, 여러분들. 15번 보니까 소득세법상 고조의 양도세 과세 표준의 신고 및 납부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거 그랬습니다. 1번에요. 2020년 3월 20일에 주택을 양도하고 잔금을 청산한 경우에 2020년 6월 30일에 예정신고할 수 있다. 양도세에 일반적인 자산을 양도했다. 양도일이 속하는 달에 말일부터 몇 개월? 2개월이죠. 그러니까 언제예요? 지금 3월 21일이니까 양도일이 속한 달 말일로부터 2개월이니까 5월 31일이 되죠. 5월 31일이 됩니다. 그래서 1번 틀렸고요. 2번 봅니다. 확정신고 납부 시 납부할세액이 1,600만 원인 경우 600만 원 분할 납부할 수 있다. 양도세는 1천만 원 초과할 때 분할 납부할 수 있고, 처리 기준은 2천만 원 이하, 2천만 원 초과 나눕니다. 2천만 원 이하일 때는 자 1천만 원 초과하는 금액을 분할 납부할 수 있으니까 납기내 취해서 얼마 깔고 1,000 깔고 나머지 금액 분할 납부요. 그래서 맨날 이것도 27회 시험 전에요. 맨날 양도세 뭐 납부할세액이 1,400일 때는 얼마냐, 1,800일 때는 얼마냐 맨날 했던 거예요. 이것도. 그러니까 맞춰서 되는 문제입니다. 최대 분할 납부 가는 금액은 얼마다? 600만 원. 맞습니다. 1,000 깔고 나머지 금액. 그 다음에 3번 봅니다. 예정신고 시 납부할세액이 2천만 원인 경우 분할 납부할 수 있다. 자 얼마 초과할 때 할 수 있어요? 1,000만 원 초과할 때 할 수 있습니다. 3번 틀렸고 4번 양도 차손이 발생한 경우 예정신고하지 않는다. 맨날 하는 얘기 제가. 양도 차익이 없거나 양도 차손이 있다 할지라도 예정신고해야 하는 거지 하지 아니한다, 할 필요 없다, 생략할 수 있다, 다 틀리다고 맨날 강의했던 겁니다. 이것도. 그래서 당연히 이거 틀렸고요. 자, 해야 되고. 그 다음에 5번입니다. 예정신고하지 않은 거주자가 해당 과세기간에 과세 표준이 없는 경우 확정 신고하지 않는다. 아니에요. 양도소 과세 표준이 없거나 결손금이 발생한 때도 확정 신고 하여야 하는 거지 하지 아니한다, 할 필요 없다, 생략할 수 있다. 역시 다 틀립니다. 그래서 정답은 2번이 정답이었습니다. 16번 문제 봅니다. 양도세 세율 문제인데요. 소득세법상 등기된 국내 부동산에 대한 양도소 과세 표준의 세율에 관한 내용으로 옳은 거 그랬습니다. 1번에 1년 6개월 보유한 주택 그랬습니다. 주택 및 조합원 입주권은 1년 미만이면 몇 프로? 등기됐을 때 1년 미만이면 40%. 1년 이상만 보여도 얘는 뭐라고요? 6에서 42%입니다. 1년 6개월이니까 6에서 42% 초과손세율 정도이죠? 1번 틀렸고. 2번 2년 1개월 보유한 상가 건물 40%라고 하는데, 자 토지 건물 부동산에 관한 권리는 등기됐을 때 1년 미만이면 50, 1년 이상 2년 미만 40%, 2년 이상 보유하면 뭐라고요? 6에서 42%, 754에 6, 42, 2년 이상일 때 뭐예요? 6에서 42%입니다. 초과손세율. 2번 틀렸죠? 외우라고 했는데 여러분들 세율 외우셔야 됩니다. 3번 봅니다. 이거 안 외우고서는 어떻게 이걸 뭐 이해해가지고 풀 수 있는 방법이 없잖아요. 이건 외워야지. 그죠, 여러분들? 그래서 세율 같은 것은 우리가 외워야지 뭐 이거는 외우지 않고는 뭐 저는 숫자가 약해서 그런데, 에이, 뭐 숫자가 약하다는 것은 뭐 막 우리가
뭐 세무사 시험이나 학개론처럼 막 그냥 계산 복잡하게 막 하는 것도 아니고, 예? 그냥 이런 거는 그냥 외우면 되는 건데, 뭐 저는 숫자가 약했어요. 이런 거하고는 관계없는 것 같아요. 내가 돈 받을 게 얼마다 생각해 보세요. 그럼 절대 안 까먹을 거 아니에요. 숫자가 약해가지고 누구한테 내가 막 650만 원 받을 거 있는데 숫자가 약해서 나는 돈 받을 거 까먹어요? 자, 이런 거 외우면 되는 거니까 외우셔야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2번 봅니다. 아니, 진짜요. 그래요. 아니, 그래. 내가 숫자가 약했어요. 그런 사람이 있거든요. 그러면 돈 받을 거 있을 때 그 돈 받은 거 기억 못 하겠네요. 숫자가 약해가지고. 아, 그런 건 틀리죠. 그런데. 아, 똑같은 거지. 뭐, 이거는 뭐, 복잡한 뭐 수학 공식이 동원되는 것도 아니고, 예? 미적분 나오는 것도 아니고, 무슨 복잡한 막 저기도 아니고. 이 정도면 내가 좀 모르겠어요. 이 정도면, 저는 계산이 약했어요. 뭐, 내가 그럴 수 있는데, 이런 거는 그냥 외우는 건데. 그래서 외우셔야 됩니다. 3번 보겠습니다. 10개월 보유한 상가 건물이요. 자, 토지 건물 부동산에 관한 권리. 1년 미만이면 몇 프로입니까? 50%. 맞잖아요. 3번 정답. 4번 6개월 보유한 1주택. 주택 및 조합원 주권은 1년 미만이면 몇 프로입니까? 40%입니다. 1년 미만이면 40%예요. 5번이요. 1년 8개월 보유한 상가 건물. 토지 건물 부동산에 관한 권리 1년 미만이면 50. 1년 이상 2년 미만 40%입니다. 1년 이상 2년 미만이니까 40%고요. 자, 이렇게 해서 외우시고 17번 문제 보겠습니다. 30회 수정 문제인데요. 한번 보겠습니다. 소득세법상 작년 문제입니다. 거주자가 국내에 있는 자산을 양도한 경우에 양도세 과세표준에 적용되는 세율로 틀린 거 그랬습니다. 단 주어진 자산이나 해당 조건 외에는 고려하지 않는다. 1번이요. 자, 보유기간이 1년 이상 2년 미만인 등기된 상업용 건물. 우리 맨날 외우라고 하면서 754에 6412로 맨날 외우고 그랬던 건데 외웠어야 됩니다. 자, 건물이요. 예? 1년 미만 50. 1년 이상 2년 미만이면 몇 프로입니까? 40%. 맞잖아요. 2번 보유기간이 1년 미만인 조합원 주권. 주택 및 조합원 주권은 세율이 같이 가죠? 1년 미만이면 몇 프로입니까? 40%입니다. 맞고. 3번입니다. 거주자가 조정 대상 지역에 공고가 있은 날 이전에 주택 입자로 선정된 지위를 양도하기 위해서 매매계약 체결하고 계약금을 지급한 사실이 받은 사실이 증빙사에서 확인되는 경우에 그 조정상 지역 내 주택 입자로 선정된 지 100분의 50 그랬는데, 자, 우리가 여러분 보세요. 우리가 분양권 있잖아요. 분양권. 주택의 입자로 선정된 지위, 이거 조정상정 내 주택 입자로 선정된 지위. 이것도 엄밀하게 따지면 이제 뭐라고 해놨어야 되냐면 가로 안에 조합원 입주권 제외라고 해놨어야 되는데 어떻든 간에 뭐 요 문제는 뭐 여기서는 상관없지만 어쨌든 틀렸으니까. 근데 절 보세요. 하여튼 주택 입자로 선정된 지위, 이거 그러니까 입주권을 제외하고 분양권을 말하는데 얘는 보유기간 관계없이 조정상정 내에서는 몇 프로예요? 50%입니다. 전매하면. 근데 다만 여러분 보세요. 조정상적 공고를 이전에 계약 체결하고 매매된 그 계약금을 치렀으니까 이 특례를 적용한다 안 한다? 안 합니다. 특례 적용 안 해요. 그래가지고 무조건 50% 세율 적용하지 않습니다. 즉 그래서 이제 보유연에 따라 달라지는 거예요. 1년 미만이면 50, 1년 이상 2년 미만이면 40, 2년 이상이면 6에 42%인데 요 지문은 요 문제는 단서를 다른 조건은 고려하지 않는다 하긴 했는데 어떻든 간에 이 문제는 조금 논란이 작년에 무정답 처리가 됐는데 어떻든 간에 하여튼 3번이 그래서 틀린 거로. 그러니까 조정상 지역 내 주택 입자로 선정된 지위 분양권 전매했을 때 무조건 50%인데 다만 조정 대상 지역 공고일 이전에 계약금을 치르거나 이런 경우에는 취득한 경우에는 제외합니다. 이거. 자, 그래서 보유기간에 따라 달라지는 거고요. 그래서 3번 틀렸습니다. 4번 봅니다. 양도세 과세 표준이 1,200만 원 이하인 등기된 비사업용 토지. 자, 지정지역에 있지 않음. 자, 그러니까 비사업용 토지 보세요, 여러분들. 6에서 42% 초과세율에다가 비사업용 토지는 10% 할증하죠? 10% 할증합니다. 그러니까 근데 지정지역이 있지 않는다는 것은 이건 투기지역을 말한다고 그랬어요. 이 지정지역은. 그러니까 투기지역이 있지 않으니까 그냥 6에서 42%에다가 10% 할증하니까 과세표준 금액 1,200만 원이 할 때 몇 프로예요? 16%. 그잖아요. 우리가 비사업용 토지는 6에서 42% 요 초과누진세율에다가 기본세율에다가 10% 할증합니다. 그러니까 몇 프로예요? 16%부터. 과세표준 금액 1,200만 원이면 16%, 그 다음에 5억 원 초과했다 그러면 초과 금액에 대해서는 52%까지 이렇게 초과 누진세 적용되잖아요. 자, 그래서 1,200만 원 이하
몇 프로라고요? 16%예요. 자, 이거는 우리가 과세금액 1,200만 원이 할 때 6%, 비상품 토지는 10% 할증해서 16% 이런 건 기본적으로 우리가 외워두시라고 그랬었습니다. 처음과 것은. 그래서 4번 맞고요. 5번 미등기 건물, 미등기 양도 제외재산이 아니라면 몇 프로입니까? 70%고요. 이렇게 해서 여러분 양도세 세율을 우리가 대상 종류에 따라 외워두셔야 되고요. 넘어갑니다. 18번 문제 우리가 풀었나요? 18번 문제 안 풀었어요? 그럼 18번 문제 한번 또 보도록 하겠습니다. 18번 문제 보니까요. 소득세법상 양도소득세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거 그랬습니다. 1번에 고유자가 국외 토지를 양도한 경우 양도일까지 계속해서 10년간 국내 주소를 두었다면 양도소 과세 표준 표준을 예정신고 납부해야 한다. 국외 토지니까 국외산 양도시 양도세 납세무자는 양도를 이제 계속해서 몇 년 이상? 5년 이상 주소곳은 고조하여. 그러니까 10년간 국내 주소를 두었으니까 5년 이상 주소곳을 둔 자잖아요. 납세무가 있죠? 예정신고해야 한다. 맞습니다. 어떤 수강생은 아니잖아요. 5년이잖아요. 막 그러면서 저기 하시는 분이 있는데 5년 이상 주소곳을 둔 고유자가 납세무자니까 10년간 국내 주소를 뒀으니까 당연히 납세무자가 되는 거죠? 아니잖아요. 5년이잖아요. 막 이렇게 우기면 곤란해요, 여러분들. 그래서 1번 정답입니다. 아니, 실제로 있어가지고 제가 2번 봅니다. 비고자가 국외 토지를 양도한 경우 양도세 납세무가 있다. 비고자가 마돈나가 미국에 있는 토지 팔았는데 우리한테 납세무가 있어요? 당연히 납세무 없지. 3번입니다. 고유자가 국내 상가 건물 양도한 경우 고유자의 주소지와 상가 건물의 소재지가 다르다면 양도세 납세지는 상가 건물의 소재지다. 그래요? 국세는 고유자일 때 어디입니까? 주소지지. 주소지 직각관에 분류를 하고 부산에 부동산 있고 주소지는 서울이고 그러면 당연히 그 주소지 관할 세무서지 부동산 소재지가 아니라고 그랬습니다. 그 다음에 하여튼 지방세는 물건소지, 국세는 주소지요. 4번입니다. 비고자가 국내 주택을 양도한 경우 양도세 납세지는 비고자의 국외 주소지다. 마돈나가 국내에 있는 주택을 우리나라 국내에 있는 주택을 팔았는데, 뭐 서울에 있는 거. 근데 납세지는 비고자의 주소지, 국외 주소지면 미국? 우리나라에 있는 부동산 팔았는데? 그러면 안 되겠죠, 여러분들? 당연히 비고자는 납세지를 어디로 하느냐? 국내 사업장에 있으면 사업장 소재지. 국내 사업장이 없으면 국내 원천 소득이 발생한 장소를 납세지로 합니다. 자, 그 다음에 4번 여기 해설에 4번 해설에 비고자가 국내 주택을 양도한 경우 양도세 납세지는 비고자 국내 주소지다 그랬는데 4번 해설은 좀 문제가 있습니다. 4번은 비고자의 국내 주소지다 그랬는데 그러면 비고자가 국내 주소를 두고 있으면 국내 주소를 두고 있으면 그 사람이 거주자가 되지 비고자가 아니잖아요. 잘 보세요, 여러분들. 이 지문은 해설이 좀 잘못되어 있는 게 거주자라는 것은 우리나라 국내에 주소가 있다? 그럼 거주자예요. 주소가 없더라도 183일 이상 거주둔 개인을 거주자라고 하거든요. 그럼 여기서 비고자의 국내 주소지면 말이 안 되는 말이잖아요. 주소가 있으면 그 사람은 거주자가 되는 거지 비거주자가 아니에요. 자, 그렇기 때문에 이건 말이 안 되는 거고 4번 틀린 거고 해설이 비거주의 국내 주소지다 지워버리고 이거예요. 국내 사업장에 있으면 사업장 소재지고 비거주자는 납세지가 국내 사업장에 있으면 사업장 소재지고 사업장이 없으면 국내 원천 소득이 발생하는 장소라고 했습니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비거주자는 비거주자의 납세지는 배웠습니다. 납세지는 국내에 비거주자가 사업장에 있으면 국내 사업장 소재지고요. 사업장 소재지고 사업장이 둘 이상이다 주된 국내 사업장 소재지고 이 국내 사업장이 없다 그러면 이제 여기 없으면 국내 원천 소득이 발생한 장소예요. 국내 원천 소득이 발생한 장소. 요거지. 국내 원천 소득 발생 장소. 요거는 거지. 이렇게 하는 거지. 비거주자의 국내 주소지 아닙니다. 비거주자의 납세지는 이렇게 국내 사업장이 있으면 사업장 소득이, 사업장이 없으면 국내 원천 소득이 발생한 장소입니다. 아셨죠, 여러분들? 이렇게 해놓습니다. 이렇게 고쳐놔요, 해설을. 자, 그리고 5번 질문 보겠습니다. 거주자가 국외주택을 양도한 경우에 양도일까지 계속해서 5년간 국내 주소를 뒀다면 양도소 금액 계산 시 장기 보유통지가 적용된다. 국외재산은 장토공제 해준다, 안 해준다? 안 해줍니다. 5년 보였든 뭐였든. 자, 그래서 정답은 1번이었습니다. 그래서 4번 해설을 수정을 하시고 이렇게 수정을 하시고요. 잠시 쉬었다가 19번 우리 풀었나요? 20번 풀었죠?
그러면 잠시 쉬었다가 21번 문제부터 풀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잠깐 쉬겠습니다.